안녕하세요. CT의 호주 이민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최근 어카운턴트 직업군으로 TSS 비자 승인을 받으신 분과 인터뷰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회계사로 호주 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고, 최근에 신청한 TSS 비자가 2주 만에 승인이 되어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회계사는 저 혼자입니다. 우선 TSS 비자 승인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작년이랑은 또 다르게 올해에는 비자가 상당히 빨리 처리가 되는 편인데요. 지난달이랑 이번 달이랑 다양한 직업군을 TSS 비자를 진행을 했었는데 빠르면 일주일 안에도 승인이 지금 되었고 조금 느리면 2달 정도 안에는 그래도 모두 승인이 났던 것 같습니다. 직업군이 우선 회계로 들어가셨는데 어카운턴트 제너럴로 들어간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회사에서 하고 계신 업무를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IT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회사의 전반적인 회계를 담당하다 보니 세일즈 팀과 협조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엔트리 레벨부터 하이 포지션에서 하는 업무를 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회사의 회계 및 재무 부분에 있어서 모든 일을 맡아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 텍스, 세금 같은 부분은 텍스 어카운턴트와 협력해서 컨설팅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 현재 일하고 계신 회사의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세요. 저희 회사는 제너럴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IT 부서가 없는 타 회사를 상대로 전반적인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몇 명이나 일하고 있나요? 네, 지금 현재 한 17명 정도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시드니에 본사가 있고, 멜번에도 오피스가 있고, 브리즈번과 타즈메니아에도 각각 한 명씩 직원이 있습니다. 회계로 TSS 비자를 준비하실 때 만족해야 되는 학력사항은 회계 학사를 졸업을 하셔야 되는데 한국에서 공부를 하셨나요? 저는 한국에서 회계학을 전공하진 않았고, 호주에 와서 회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학사를 취득한 후 인턴십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졸업생 비자를 받고 회사를 다니면서 풀타임으로 경력을 쌓았습니다. 호주에서 공부를 그럼 하셨는데 호주 내 학사는 총 과정이 3년 과정인가요? 네, 총 3년입니다. 3년의 공부 후에 취업까지 이렇게 성공을 하셨는데 공부는 좀 어떠셨나요?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비교적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교도 있고 조금 타이트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힘든 부분이라면 생활비도 벌면서 공부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일 거예요. 그래도 여건이 된다면 공부를 하면서 꼭 인턴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인턴십이라고 하는 거는 학교 과정, 그 마지막 학기에 포함되어 있는 과정인가요? 네, 인턴십은 저도 학교를 다니는 중에는 하지 못했고요. 학교 과정이 다 끝낸 다음에 인턴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턴십을 빨리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취업도 그만큼 빨리 할 수 있고 경력도 쌓게 되는 거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보통 3년의 공부를 마치신 다음에 졸업생분들은 학생 비자 끝나기 전에 졸업생 비자를 신청을 하고 또 2년의 졸업생 비자가 승인이 나면 그 기간에 구직 활동을 하셔가지고 취업도 하시고 또 회계의 경력을 쌓으셔야 되는데요. 구직 활동은 어떠셨어요? 현재 구직 중이신 분들에게 팁을 하나 주신다면요? 일단 이력서를 제출하기 전에 원어민의 체크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보통 어플라이하는 포지션의 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턴십을 통해 충족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해당 포지션에 대한 잡 디스크립션과 본인의 경력이 매칭되어야 구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이력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졸업 후에 인턴십부터 어떻게 경력을 만드셨죠? 네, 처음에 저는 텍스 에이전시에서 인턴십을 했었는데 여기서 기초적인 회계 업무를 배웠고 정식으로 취업을 했을 때는 그 회계 직원이 저 혼자였어요. 그래서 레포트를 디렉터한테 직접 제출한다든지 모든 것을 다 혼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인턴십을 거쳤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본인의 역량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또한 상황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짚어가는 TSS 비자에 대한 그 신청인의 요구사항으로는 회계학을 전공을 해서
학사를 졸업을 하셨어야 되고요. 이 학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에서 졸업하신 학사 또는 호주 안에서 졸업하신 학사 모두 다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회계사로서의 관련 경력이 최소 2년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는 영어 점수가 있는데요. 회계사로서 TSS 비자를 하실 때 요구되는 영어 점수는 IELTS 기준으로 각 과목 5.0입니다. 사실 호주 내에서 학사를 졸업을 하신 분들 중에 IELTS 5.0은 무리 없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인데요. 보통 회사에 취업을 해서 손발을 맞춰서 일을 하고 좀 적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언젠가는 어느 시점에서 비자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데 먼저 얘기를 꺼내셨는지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네, 처음에 들어갔을 때 졸업 비자 상태여서 풀타임으로 일을 했었어요. 그 후에는 비자가 새로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회사에서 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먼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회사에서 스폰도 가능하니 비자 걱정할 필요 없다고요. 회사에서 이렇게 먼저 말을 해주는 경우는 아무래도 일을 하는 태도나 성실함을 보고 제안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다행히 회사에서 먼저 제안을 해준 케이스네요. 사실 어떤 호주 회사들은 이런 비자라든지 스폰서십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생소한 부분일 수 있어서 신청인이 이렇게 쉽사리 저 스폰서 비자가 필요해라고 말을 하는 게 사실 선뜻 내키지는 않을 때가 많아요. 지금 현재 이제 공부가 거의 막바지고 취업이라든지 스폰서 비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풀타임을 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최소한 졸업 비자를 취득하고 여러 회사들을 어플라이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구직을 성공하게 되면 어쨌든 회사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회계직이지만 다른 부서와 협조를 해야 하는 일들도 많기 때문에 인간관계라든지 다른 부서와의 협업 및 자기 일에 대한 책임감도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처음에 본인이 경력이 없다 해도 본인이 스스로 헤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학교 공부 외에도 실무적인 부분에 필요한 공부도 병행하셔야 합니다. 처음에 학생분들이 호주에 이제 유학을 오시기 전에 학과를 고민하실 때 그 학과가 영주권이 가능한지 그리고 영주권 취득을 떠나서 호주 내에서 일을 하실 때 연봉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은 인턴십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한 대략 3년 반 정도에 걸쳐서 두세 곳의 이제 회사에서 회계사로 근무를 하셨는데 어떻게 현재 연봉에 만족하세요? 네, 우선 호주는 한국처럼 연봉이 천천히 올라가는 나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 경력을 쌓기까지는 연봉이 적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본인이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해 주실 수는 없지만 만족한다는 답변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스폰서 비자에 대한 장점과 또 단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독립기술 이민과는 달리 이민 점수를 맞추기 위한 스트레스가 적다는 것 같습니다. 스폰서십의 경우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경력을 쌓고 거기에 영어 점수만 취득하면 3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일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부분들에는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동기들처럼 고득점을 위한 영어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됐고 또 프로페셔널 이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아무래도 스폰을 받는 그 회사에 비자 기간 동안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프레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과하게 시킨다든지 부당한 대우를 하는 회사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잘 지적해 주셨어요. 스폰서 비자라는 거는 단순히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와 나, 그리고 사장과 나의 관계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비자 승인 이후에는 비자 컨디션이 따라오게 되는데 스폰서를 해주는 회사와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관계가 조금 틀어진다든지 좋지 않게 될 경우에 오는 스트레스가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회계 쪽으로 영주권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네. 호주에 오셔서 여러 전공을 생각해서 결정하셨을 텐데 우선 회계를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이 분야가 이민자들에게 괜찮은 분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독립기술 이민으로는 나이 점수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요. 그런 경우라면 졸업 후 빨리 회사를 알아보고 경력을 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사를 알아볼 때도 그 회사가 스폰을 해줄 수 있는 회사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독립기술 비자만 생각하다가 시간이 가서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폰서십 비자도 같이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스폰서 비자가 안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회사의 직원이 5명 미만, 그러면 안 되고요. 또 회사의 전년도 매출이 $1 million 미만이면 안 됩니다. $1 million는 한국 돈으로 하면 10억 정도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주로 하는 업무가 북키핑이라든지 단순한 회계 업무 보조면 회계사로서 이 포지션에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회계사 직업군으로 TSS 482 비자 승인을 받으신 분을 모시고 간단한 인터뷰 진행해 봤는데요.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